에휴, 무슨 귀신 인형 봤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힘들었는지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 버리네. 근데 거기 분명히 귀신 인형 같은 거 없다고 했는데 우리 민서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럴 애도 아니고 장난친다기에는 애가 너무 심하게 울었고 뭐지? 참, 거래처에서 계약서 메일로 보내줬다고 했는데 내 정신 좀 봐. 보낸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생각나는 거야. 아, 메일을 다른 걸로 바꾸던가 해야지. 뭔 스팸 메일이 이리 많냐. 내 메일 찾기가 더 힘드네. 뭐야, 이 메일 제목이 죄송합니다. 요즘 스팸 메일 머리 잘 쓰네. 궁금해서 안 눌러볼 수가 없는데 이거 스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성스레 길게 보낸 거야? 이 정도면 스팸이라도 참... 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읽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도망자가 그것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최대한 도망자를 많이 만들어 내 차례가 안 나오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이제껏 저희 도망자들이 모아온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적은 몇 가지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동한다면 분명 최악의 결말이 나지 않는 걸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편의상 술래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술래는 모든 전자기기를 넘어다니며 도망자를 잡는다고 예상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며칠 전 확실해졌습니다. 핸드폰, TV, 컴퓨터는 기본이고 모든 전자기기가 술래의 이동수단인 거죠. 술래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전자기기의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모든 전자기기를 켜놓은 상태로 유지하며 들고 다니기 편한 핸드폰을 항상 주시해 주십시오. 술래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술래가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넘어왔다면 핸드폰은 모든 터치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화면의 밝기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 현상을 5초 이상 가만두지 마십시오. 5초 안으로 핸드폰을 현관문 앞에 뒤집어 내려놓은 후 눈을 감고 14초를 세고 눈을 떠주십시오. 그럼 술래는 여러분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 번의 위기를 넘기는 것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도망자들은 어째서인지 모르겠으나 직감적으로 다른 도망자의 위치와 생존 여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도망자가 자살을 했을 때 느낀 직감과 술래에게 잡혔을 때의 직감이 같은 것으로 보아 술래에게 잡힌다면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외의 경우도 있었는데 술래가 연속으로 5명의 도망자를 잡고 난 후 그 다음에 잡힌 6번째 도망자는 잡혔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술래는 하루에 5명밖에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잡힌 도망자가 있던 곳을 중심으로 멀리 이동하세요. 나보다 먼저 술래에게 잡힌 5명이 있다면 그날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절대로 전자기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망자는 전자기기를 타고 다니는 술래를 피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술래가 전자기기로의 이동만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뉴스에서 보게 된 도망자로 추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의 추정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술래에게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는 꼴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5번째, 술래가 하루 동안 아무도 잡지 못한다면 전자기기의 화면이 아무런 문제 없는 일반적인 화면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또한 술래와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 뿐더러 도망자들과의 감각도 끊기게 됩니다. 그때는 술래가 도착해도 알 방법이 없으니 눈을 감고 부디 자신만이 아니길 기도하십시오. 6번째, 어쩌면 유일하게 술래에게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술래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는다면 시도쯤은 해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집에 전자기기를 정확히 30개 준비해 전원을 전부 켜줍니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만 정확히 30개여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 술래가 도착하면 전자기기가 빨갛게 물들 겁니다. 그때 눈을 감고 나는 술래, 나는 술래, 너는 이제 도망자, 너는 이제 도망자 라고 외치면 이제 자신이 술래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전자기기가 하얀색으로 변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집 안에 30개의 전자기기 중에 술래, 아니 이제 도망자가 숨어있을 듯한 전자기기를 자신의 운으로 찍어 맞춰야 합니다. 총 3번의 기회가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여 도망자가 있을 법한 전자기기를 지목하여 너는 여기 있니? 너는 여기 있니? 라고 묻습니다. 아니라면 화면이 한번 번쩍이며 운이 좋아 맞췄다면 화면이 무지개색으로 빛나곤 동시에 꺼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당신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게 되겠죠. 7번째, 우리 도망자는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을 보는 순간 그 사람도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메일을 읽었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무조건 술래와 도망자라는 말만 집어넣는다면 그 사람을 도망자로 만들어 자신이 술래에게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살고 싶다면 이 메일을 읽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 도망자들이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내용을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억지로 믿으라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차례가 온다면 그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올 것임을 잊지 마세요.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속는 셈 치고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잘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민서 엄마, 나 병원 좀 갔다가 집에 갈게. 아니, 많이 아픈 건 아니고 나 요새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래서 집 가면서 뭐 사갈 거 있어? 알았어. 금방 갈게. 어서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예약은 따로 안 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처음이신가요? 네. 그럼 이거 작성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꿈 안전수칙? 아니, 어딜 가나 안전수칙이라는 게 존재하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이지만 특히 불면증과 관련하여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꿈에 관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적어두었습니다. 진료를 위해서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수칙을 꼭 읽어주시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첫 번째,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다고 해서 잠에서 일어날 때 무조건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겪거나 보게 된다면 끔찍한 기억을 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고 일어났을 때 무언가 오한이 느껴지거나 불쾌감이 든다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수면 중 유체 이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체 이탈이란 수면 중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4-1. 유체 이탈을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경험담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전 다시 몸속으로 들어갔다. 반드시 잠에서 깨기 전에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번째, 흔히 가위 눌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나 무언가를 보았다고 하는데 개개인이 이를 푸는 방법은 다르지만 신체의 일부에 힘을 주면 풀린다고 합니다. 5-1. 가위 눌림 현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보던 헛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로울 것입니다. 6번째, 꿈이란 것을 자각한 꿈을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7번째, 자각몽에서 꿈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꿈에 진입한 것입니다. 8번째, 꿈의 주민들에게 이곳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9번째, 꿈에 대해서 깊게 알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10번째, 꿈에서 어떤 특정한 남자를 현실에서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 크게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꿈에서 같은 사람을 보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1번째, 꿈에서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경험은 절대 좋은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입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10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서 만약 그를 꿈에서 보았다면 현실에서 그를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13번째, 꿈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의 꿈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꿈이라는 것을 꾸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꿈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세상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며 또 다른 세계의 주민을 위한 배려입니다. 아들아, 이것을 만약 보게 된다면 내가 의무를 끝내지 못하고 운명이 다했을 때란다. 아들아, 나의 의무를 너가 이어갈 필요는 없단다.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너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너의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너를 방해할 것이란다. 이 아비가 미안하구나. 내가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란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래의 규칙을 지킨다면 그것들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란다. 하지만 이 세계에 발을 들인 너에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려무나. 그것들은 어디에든 존재한단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의식해서 행동하면 안 돼. 그것은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단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그것을 피할 방법은 존재하고,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매우 싫어한단다. 그것을 문에 바른다면 그것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단다. 하지만 몸에 바르지는 마렴. 그것은 불쾌한 존재를 가만두지 않는단다. 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지 말거라. 철저히 너의 신분을 숨기거라. 너의 신원과 얼굴을 바꾸거라. 너가 누구인지는 이제부터 가족과 진실한 친구만이 알아야 한단다. 술과 마약을 멀리하거라. 온전치 못한 상태인 너는 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표적에 불과하단다. 항상 정신을 맑게 하고 감각을 곤두세우거라. 6시간 이상 자지 말거라. 너무 오래 잔다면 그것들이 너의 몸 구석구석을 뒤지며 나의 아들인지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란다. 이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에게 정을 주지 말거라. 너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단다. 너가 정을 너무 붙인다면 그것들이 너의 가족을 어떻게 할지 모른단다.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거라. 지금 너가 겪는 고통을 너의 소중한 자식과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물려주지 말거라. 항상 은이 섞인 물건을 들고 다니거라. 그것은 너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것이고 너의 마지막을 도와줄 친구란다. 은식기를 사용하거라. 만약 그것들이 너에게 명백한 적의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은식기들이 빠르게 녹슬 것이란다. 어느 종교를 믿든 신실한 신자가 되거라. 그리고 정말 너의 목숨이나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한 번의 기적을 위해 신에게 빌거라. 하지만 그 한 번의 기적을 위해서 너가 버려야 하는 것의 가치는 무겁단다. 죄를 짓지 말거라. 만약 죄를 지었다 하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거라. 그것들은 죄를 느끼고 죄책감의 잔향을 맡아 너를 찾을 거란다. 그리고 죄인인 아비 나를 조롱하며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의 운명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란다. 세상과 너를 철저히 분리하거라. 너는 이 세계의 구성원이 아니며 더는 남과 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 않단다. 운명의 새 여신조차도 알지 못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너는 앞으로 이 규칙들을 지키며 세상의 보호에서 벗어나 살아갈 가여운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란다. 만약 이러한 삶이 너무나 힘들어 더는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이 세계의 관찰자인 그에게 찾아가거라. 너의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너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을 그가 허락해주길 바란단다. 이 세계의 관찰자인 그는 세계에서 유리되어 관찰하지 못한 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지켜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규칙이었고 이제는 너가 이어갈 이 아비가 끝내지 못한 운명이란다. 아들아, 지금까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들아. 죽어서도 집만 남긴 이 아비가 원망스럽구나. 너만큼은 그것들에게 지지 않고 살아가 주길 바란단다. 그것이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한 순간부터 이 아비가 바라온 희망이란다. 안녕? 지금 너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나처럼 이 거지 같은 곳으로 왔다는 거야. 우선 너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곳에 온 이상은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규칙을 잘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이곳에 멀쩡한 사람이라고는 너뿐이고 여긴 무엇보다 해가 안 뜨거든. 그래서 무턱대고 돌아다니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우선 첫 번째, 여긴 어떤 물건이든 다 반대로 되어 있어. 예를 들어 거울처럼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곳을 거울세계라고 부르고 있어. 물론 나밖에 안 부르기는 하지만 일단 그건 패스. 그리고 두 번째, 이 녹음기가 있었던 책상 옆에 서랍 두 번째 칸을 열어봐. 내가 손전등이랑 배터리를 넣어놨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는 해가 안 떠.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꼭 챙기도록. 세 번째는, 야, 이거 중요하다. 딴짓 하지 말고 잘 들어. 여기에 사람은 너밖에 없어. 명심해. 너밖에 없어. 만약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의식하지 마. 그냥 무시해. 그 개 같은 것들은 목소리 흉내내는 걸 참 잘한다고. 아,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구나. 그것들은 이쪽 세계의 주민 같은 거야. 우리 세계, 이쪽 세계의 유일한 생명체? 아무튼 그래. 그것들은 너를 본다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야. 나도 잡혀보지는 않았지만, 야, 진짜 무섭게 쫓아오더라.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것들은 빛을 굉장히 싫어해. 만약 그것들에게 잡히기 직전이라면 손전등의 노란 버튼을 눌러.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나오는데 그것들에게 비춰. 아주 잠깐이지만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먹을 거를 구해야 하잖아. 여기도 마트가 있더라고. 신기하지? 그니까 마트 가서 통조림 같은 밀폐된 음식을 찾아. 유통기한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다섯 번째는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라. 육성으로 내든 뭘 건드리든 절대로. 그것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큰 소리 내는 순간 너는 그냥 아니야. 이건 모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여튼 중요한 건 절대 큰 소리 내지 마. 그리고 여섯 번째. 야,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잘 들어. 이 세계에서 절대 거울을 보지 마. 거울을 보는 순간 더 X같은 세계로 빨려 들어갈 거다. 일곱 번째. 간단한 무기라도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할게. 예를 들어 가위라던가 칼이라던가 그런 거 말이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에게 덤비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야. 만약 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으면 당장 건물 안에 들어가서 최대한 오래 숨어 있어. 한 1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으면 돌아다녀도 돼. 절대 붉은 달을 오랫동안 쳐다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 명심해. 일단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인 것 같다. 너도 나처럼 이 세계에서 살아남다 보면 너만의 수칙들이 생기게 될 거야. 여튼 나도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너가 이 녹음기를 발견했을 때 내가 아직 이 세계에서 못 나갔다면 어딘가 죽어있거나 그것들과 함께 있거나 잘 모르겠다. 아무튼 행운을 빈다. 녹음 종료.
신입생 여러분들은 입학 절차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호신용품은 일체 반입을 금지하며 외부와의 연락 또한 금지합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7학년 과정을 우수히 마치는 학생을 선발하여 조교의 신분으로 약 2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마법학교의 교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교는 1800년대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마법사들에게만 알려진 장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밀이오니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입학식을 마치면 펫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양이, 원숭이, 토끼 등 작은 외형의 동물들이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펫들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이 학교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크게 미카엘의 교실과 마몬의 교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전공에 맞는 구역에서만 활동해 주십시오. 흑마법, 사령술 등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마법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가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주려고 하였으나 늦지 않게 저지되었고 그는 현재 모든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시킨 뒤 학교 내부 비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다크니스 과목은 안전상의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수용 테스트를 거친 후 교장의 허락하에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에서만 지도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마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들어 위대한이라는 마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선 그런 마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마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의 사적인 마법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내 대운동장에서만 마법 사용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대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여신상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여신상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학교 내부의 고블린들과의 거래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들의 출입을 주기적으로 막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교내로 출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본능적으로 대가를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에서 심할 정도의 이명이 계속해서 들린다면 즉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무 조교나 선생님들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심한 이명은 흑마법의 영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조기 졸업 및 퇴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7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학교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 사라지는 학생이 있다면 집행부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짧은 시일 내에 나타나지만 접촉을 자제해 주십시오. 등교 시 학교 입구 앞 동상에 인식 부조화 마법이 걸려있는 경우 스스로의 자질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시련이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매년 학생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학년별 대학 마법 대회가 있습니다. 각 대회별로 마법의 사용 유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법 사용이 금지된 대회에서는 어떤 방법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불과 물의 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마법을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성이 맞지 않는 두 힘이 충돌해 큰 피해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물약 제조 수업이 있습니다. 재료 중
짐새의 깃털이 필요하다는 물약이 있을 시 선생님께 알리십시오. 그리고 그 책은 파기하십시오. 짐새는 온갖 독이 있는 것을 먹으며 자라는 새로 그 깃털 자체로도 순수한 독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거짓된 말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한 예시로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일 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늦은 밤 기숙사를 나오지 마십시오. 늦은 시각 학교 근처에서 팔과 다리가 없는 기사가 칼로 문을 긁고 있는 걸 목격했다는 학생들의 증언들이 있었으나 현재 그 학생들은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늦은 밤 기숙사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법학교의 학생은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법의 존재가 또 다시 알려져서는 안 되며 최악의 경우 또다시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마법도 간혹 배웁니다. 이럴 경우 수업 시작 전 그 생물들에게 잠시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법의 근원을 너무 깊게 탐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혹 학교 내부에 달콤한 향이 나는 붉은 꽃이 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발견하신다면 절대 손대지 마시고 코를 막은 뒤 그 즉시 근처 선생님께 알리십시오. 7학년 졸업 예정자는 의무적으로 마법부 실습을 가야 합니다. 실습 이후 실습 내용에 관해선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 보이는 누군가 속삭이는 경우 마법부 기술 자문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마법은 마법학계 회의로 인해 금지되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부활 마법을 잘못 사용한 한 마법사로 인해 아직도 출입 금지 구역이 된 곳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도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여행자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수칙으로 이 수칙은 미년 2월에 작성되었으며 시간대에 따른 다양한 버전이 존재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칙서는 년 3월 3일까지 유효하므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작성일이 미래인 수칙서는 관리국에 반납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원래 시간대의 시간은 지급된 손목시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여행자로서 가져야 하는 필수적 자세는 방관하는 자세입니다. 때문에 가까운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먼 미래나 과거라고 할지라도 선조나 후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당신의 발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므로 즉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행위는 권장되지 않으며 특히 머나먼 미래로 가는 것은 더욱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시간대에서만 관측되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수칙에서 미래는 현재보다 이후의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대를 기준으로 그것이 최초로 관측되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모든 관리국에서 합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6000년 6월 6일 이후 관리국과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어서 여행하는 것은 관리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틈은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것과 달리 과거의 시간대에서도 관측됩니다. 이는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틈을 본다면 멀리하는 것이 좋으며 타임머신에 탑재된 일정 불변 시간적 특이점을 매달 보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간의 틈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일정 불변 시간적 특이점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단 모형을 한 시간 좌표를 챙겨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운이 좋다면 틈을 통해서 바로 5번 수칙이 명시된 복귀 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로 현재의 시간대가 미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의 조짐이 관찰되기 때문에 복귀 시간은 불러져갑니다. 또한 이 수칙은 자신의 시간대가 미래에 포함되더라도 이 수칙자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미래로 시간 여행했을 경우 절대 바로 과거로 여행해서는 안되며 5번 수칙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을 경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로의 여행은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지급된 타임머신의 버전은 T22 모델로 T30 이전의 모든 타임머신은 최초 사용자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사용자가 사망하였다면 타임머신 기능은 정지되며 위급 시에 다른 여행자에게 지급된 손목시계를 사용하여 단 한 번만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타임머신을 발견한다면 관리국에 반납해 주십시오. 생존해 있는 타인의 타임머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는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타임머신의 원래 주인이나 불법 사용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가 정리된 문서는 현재도 업데이트 중이며 해당 자료는 관리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30 이상의 모델을 시간여행 중 발견하였다면 빠르게 해당 위치를 벗어나야 합니다. T30 이상의 모델은 관리국이 확인되는 시간 안에서는 생산된 적이 없습니다. 먼 미래에서 생산된 물건일수록 정상적 시간여행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했을 경우 더 크고 강력한 틈을 발생시킵니다. 미래로의 시간여행 중 그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 바로 도약 가능한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여행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먼저 보았다면 비상시간 도약 장치를 통해서 관리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 중 무작위로 여행하여 그것을 따돌려야 합니다. 무작위 시간 도약은 2번이 한계입니다. 그것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되며 해당 시간에 심각한 시간 왜곡 역장을 생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간 도약 장치를 통한 도주에 실패한다면 4번 수칙을 따르면서 시간의 틈으로 돌진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타임머신을 반납하는 경우, 즉 스스로 시간여행자를 포기하는 경우 시간여행과 관련한 모든 기억을 조작, 말소된 후 본인이 원하는 시간으로 보내집니다. 2번 다시는 시간여행자가 될 수 없으며 관리국에 의해서 은밀하지만 철저하게 관련된 정보와 격리됩니다. 시간여행자일 경우에는 여러분은 모든 시간대에서 한 명으로만 존재하지만 시간여행자를 포기할 경우 평범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대에 존재하게 됩니다. 시간여행자는 어느 순간에도 시간에 구속되지 않은 매우 매력적인 지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최후까지도 방관해야 하며 어쩌면 언젠가 직면하게 될 최후의 순간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행자이자 방관자이며 최후를 목도하게 될 관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빈 여러분. 저는 이곳 글래니티 왕국 근위병들의 리더이며 이곳을 다스리는 폐하의 오른팔이기도 합니다. 왕자님의 생일에 초대받은 여러분을 저희 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전 이곳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 왕국을 둘러싼 산맥에는 거대하고 성격이 포악한 박쥐들이 자주 날아다닙니다. 이로 인해 외부인의 초청에 제약이 많습니다. 저희 왕국이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곳으로 알려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폐하께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절대 폐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만약 이를 어기신다면 전 여러분을 왕명에 따라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성 2층 바깥쪽의 샹들리에는 항상 꺼두는 게 원칙이니 절대 켜지 마십시오. 그 샹들리에는
다른 샹들리에들과 다르게 보라색 불빛을 내고 그 불빛 아래 신원 미상의 인물이 서 있는 게 지속적으로 목격되어 불꽃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정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쇠창살로 막힌 곳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존재해 폐하께서 막아 놓으셨으니 절대 그곳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왕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왕자님도 그곳만큼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성 내부의 한 곳에는 역대 왕과 왕비들의 모습이 그려진 초상화 등 여러 인물들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어두워진 후 그 근처를 지나갈 때는 저희 병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절대 그 그림들에게 불빛을 비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동행하는 병사들이 여러분을 무조건 앞만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문명은 현대에 들어서도 외부와의 통신이 어려워 편지로 통신해 왔습니다. 다만 궁에 편지가 도착한다면 열어보지 마시고 저나 다른 병사분들을 불러주십시오. 이전부터 출처불명의 약물이 동봉된 편지가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4번 수칙에 나와 있는 곳은 원래 지하의 광산으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폐쇄된 이유를 말하자면 지하에 위험한 존재가 산다는 소문으로 인해서입니다. 그 존재의 형상은 가면을 썼고 날개가 달려 있으며 한 손엔 형광빛 해골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 내부에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책상 앞에 너무 가까이 하거나 서 있지는 마십시오. 간혹 책꽂이가 휘청이면서 책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창문에 쳐놓은 커튼들을 마음대로 걷지 마십시오. 그 창들은 통행금지 구역 방향이나 절벽을 뒤로 하고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 내부를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목격되어 대나대조 커튼을 쳐두고 절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 내부를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고 항상 저나 다른 병사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성 내부가 넓어 길을 잃을 수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함정을 설치해 놓은 구역들이 여럿 있습니다. 왕자님, 초대받으신 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오셨군요. 대장님께 수칙 설명은 잘 들으셨나요? 남은 수칙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수칙들은 왕자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이제 나머지 수칙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가끔씩 병사들이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이 지내실 방에 들어가 보실 거예요. 어느 방에도 시계는 없는데 시계 소리가 들릴 때가 가끔 있어서 만약 성 지하에서 힘이 빠진 목소리로 살려달라거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과거 저희가 살기 전 지금 성의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다네요. 주무실 때는 방의 문을 꼭 닫아주세요. 전에 우리 왕국을 찾았던 탐험가가 문을 열고 자다가 하얀색의 형체가 방 앞을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해요. 주무시다가 방 밖에서 뭔가가 그르르거리면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숨을 참으세요. 절대 신체의 어느 부위도 이불 밖에 노출돼서는 안 되고 숨을 쉬거나 방 밖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그 존재가 방에서 멀어졌다 생각되면 숨을 쉬어도 됩니다. 저희 성 내부 침실들의 침구류가 다 하얀색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성에 들어오려 하면서 저희 친구라고 한다면 돌려보내세요. 정 돌아가지 않으면 저나 병사분들을 불러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 안에서만 자라서 인간관계가 정말 제한적이라 성 사람들 외에는 교류가 없거든요. 정원 중앙에 있는 석상이 비명을 지르듯 해도 무시하세요. 그 동상 뒤에 구멍이 좀 크게 뚫려서 바람이 그 구멍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래요. 다만 절대 그 구멍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있다 가시면 돼요. 왕실의 경비병들이 여러분을 지켜드릴 테니까요. 이곳의 병사분들은 오랜 시간을 그것들과 싸워왔거든요. 다만 허가받지 못한 구역에 들어가신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주세요. 여기까지가 지켜야 할 수칙들이에요. 같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껏 드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즐기세요. 여기가 지하예요. 사실 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라 하셨는데 당신은 오랜만에 손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에 아버지가 병사분들이랑 회의하시는 걸 몰래 엿듣다가 이곳에도 안전수칙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여긴 아버지가 폐쇄하신 지 오래돼서 지금까지 외부의 접근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인지 때가 타지 않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어떠한 흔적도 남기면 안 돼요. 때가 타지 않는 곳엔 흔적이 더 잘 남고 또 눈에 더 잘 띄니까요. 특히 먼지가 쌓여있는 곳들을 조심해주세요. 뭔가 인조적인 느낌이 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그저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유적에 불과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래요. 마치 뭔가를 숨기시는 듯한 말투셨는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지금 느끼시겠지만 많이 어두워요. 절대 손에서 등불을 놓지 마세요. 등불이나 빛을 내는 물건을 잃어버린 탓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같은 곳을 맴돌다가 여기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벽에 낙서들이 꽤 있을 거예요. 폐쇄되기 전에 가끔 왕국 꼬마들이 들어가서 해놓은 거래요. 그렇지만 그 낙서들 사이에 어린애가 했다고 보기엔 너무 기괴하거나 패턴이 복잡한 글, 그림들이 보인다면 빠르게 자리를 옮겨야 해요. 썩은 내가 나는 구역에 진입한다면 절대 등불로 주변을 비추지 말고 그 구역을 벗어나세요. 그 냄새의 원인은 그저 지하 어딘가에 묻힌 유황의 냄새니까 찾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바닥이나 벽에 붉은 자국이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과거 일부 구역이 적포도주를 저장하는 곳으로 쓰였고 그 진액이 흘러나와 굳어버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어디선가 직진하는 불빛이 보이면 바로 몸을 숨기고 절대 그 불빛이 비추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불빛이 멀어져도 그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와야 해요. 그 불빛의 주인이 사라진 척 하면서 대상이 다시 나오길 기다릴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발견한 물건은 절대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버려져 있다고 해서 다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특히 인형이나 거울 같은 물건들은 더더욱이요.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튀어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닿지 않는 게 좋아요. 나뭇가지로 위장한 다른 무언가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큰일 날 뻔했네. 곳곳에 낭떠러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정 거리 이상으로 가까이 가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끝이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살아 돌아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기 양 손목을 잡고 아래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네요. 등불이 있는데도 시야가 이상하게 어두워진다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 잠시 눈을 감았다 뜨세요. 만약 이 현상을 무시해서 찾아온 실명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거예요. 흙이 너무 축축하면 그 위를 지나가지 마세요. 발이 빠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 흙 아래에 뭐가 파묻혀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온몸이 그을려 있고 이끼가 묻어있는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자기도 데리고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데리고 나가려는 듯 하다가 중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돌려야 해요. 그 자는 외부에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벽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화살표를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한때 이곳을 드나들던 광부들이 길을 찾는 용도로 그린 거지만 어느 순간 화살표 방향이 바뀐 건지 따라갔다가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기가 폐쇄된 뒤로도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네요. 오늘 저랑 여기 온 거는 그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여기가 내려왔다는 걸 아버지가 아시면 당신을 잡아먹... 안녕하십니까 관광객 여러분. 이곳 바이칸 반도는 과거부터 분쟁이 잦아 에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이며 현재까지도 그 분쟁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을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바이칸 반도는 에럽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아드리아 해와 이오니아 해, 동쪽은 흑해, 남쪽은 에게해가 있습니다. 지역 역시 산지가 많고 민족의 분포도가 복잡한 탓에 현재까지도 정세가 불안정한 지대입니다.
절대 개인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 또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이칸 반도의 북서부에는 보스니라와 슬로비니스, 남동부에는 불가리타와 크로에시아, 남서부에는 알로니아, 중앙부에는 르메니아와 마세도니아, 세르키아, 서부에는 몬타이키로 공화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40일 동안 이 국가들을 차례대로 관광할 예정입니다. 모국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연락을 항상 취해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광객들끼리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이동수단은 버스이며 국가를 이동할 때는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이동합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국경 감시원의 지시에 응해 주시고 절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과거 국경을 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한 관광객이 관계 당국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억류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간지역이나 비포장도로, 부서진 집 주위나 외진 곳은 절대 출입하지 마십시오. 과거 내전 때 매설된 지뢰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 포즈와 함께 비사이드 오브 유라는 메시지가 날아온다면 절대 옆을 보지 말고 자리를 떠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사라질 때까지 절대 옆을 봐선 안 됩니다. 골목길로는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이드가 골목으로 이동하려 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여행사 측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이드들은 어두운 곳,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해 항상 사람이 많은 대로변으로만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은색의 깃발이 휘날리는 건물이 있다면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그 건물은 예전부터 현지인이 아닌 관광객들의 눈에만 보여왔다고 합니다. 과거 내전의 영향으로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들이 현재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잔해 더미 아래에서 누군가가 포효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잔해를 치우거나 그 틈새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현지의 경찰들이 잔해 더미들을 치워냈지만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쳐갔다면 절대 뒤쫓지 마십시오. 그 소매치기가 사람일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피비린내가 난다면 체류 중인 나라의 국기가 걸려있는 곳으로 이동해 잠시 눈을 감고 손을 모아주십시오. 현재의 바이칸 반도의 존재 뒤에는 핏빛 어린 역사가 있습니다. 해가 떨어진 뒤엔 바로 호텔로 이동합니다. 객실을 배정받은 후 객실에 3색의 붉은 별이 그려진 국기가 걸려있다면 바로 프론트로 연락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의 국기로 떼어내도 계속해서 다른 객실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밤에는 절대 호텔 밖을 내다보거나 커튼을 열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호텔의 주위에는 내전의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상 바이칸 반도에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